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막상막하 투맨쇼 시즌2의 예병군입니다. 저희 멘토님들께서 1900선 하단 부근이 지지대가 될 것이라는 예측 많이 해드렸는데요. 결과적으로 그 얘기가 정확하게 좀 맞아떨어진 듯 보입니다. 시장은 급격하게 좀 상승세를 만들어냈고 미증시의 훈풍 그리고 리스크 요인의 완화 그리고 축소 등으로 인해서 시장은 또다시 회귀하는 구간 쪽에 와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요. 저희 멘토님들의 어떤 성향 분석 그리고 증시 동향 분석이 명확했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제 1분 보고 다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화제 1분 보고 왔는데요. 좀 눈에 띄는 기사가 있다면, 코스피 배당 연기금의 힘이다. 이런 얘기가 좀 눈에 띄네요. 결과적으로 의결권 행사를 해야 됩니다. 연기금이나 기관 쪽에서는 의결권 행사를 해야 되는데, 이 의결권 행사를 위해서 또 혹은 배당에 대한 부분들, 그들은 배당을 받는 것이 수익률에 대한 부분에서 다시 한번 증빙 자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지금 산타랠리, 즉, 산타랠리에 좀 동참을 하고 있다. 그래서, 국내 증시에 어떤 플러스적 요인이 되고 있다는 거, 그게 기사가 가장 눈에 띄니다. 자, 오늘 이런 얘기들을 토대로, 두 분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현진 멘토님, 양경석 멘토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늘 인사할 때마다 이게, 말이 꼬이네요. 그죠? 자, 진짜 한 주 동안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잘 보내셨어요? 네, 아무래도 좀 시장의 변동성이 커서 뭐 이렇게 맘 놓고 자지는 못했는데 그래도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장 반등해서 좀 다행스럽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지 얼굴 훨씬 좋아 보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양경수 멘토님 한 주 동안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네, 재밌는 장세가 연출이 되고 있죠. 역시 예측한 대로 1900선 잠시 하회하긴 했지만 코스피 지수가 배당에 관련해서 이제 연말 랠리, 산타 랠리가 나오는 것 같아서 다소 조금 안심입니다. 박스피라고 얘기를 하는데 박스권의 하단부에서 지금 계속해서 몇 년 동안에 1900선 아래로만 들어갔다 하면 들고 나오거든요. 역시 이번에도 역시 상승 반등 장세가 좀 시작되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다소 안도의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두 분의 예측이 정확했고요. 그런 예측을 또 해주셨던 두 분인 만큼 오늘 또 믿고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양경수 멘토님 이발을 좀 하셨습니다. 예. 예, 시원해 보이십니다. 더 젊어 보이시고. 날씨가 이제 좀 약간 추워지고 그러니까 또 이제 외모에 또 신경을 좀 쓰게 됩니다. 이럴 때도 쌈박하게 또 패셔너블하게 이렇게 나가면은 주식도 또 패셔너하게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쌈박해 보이십니다. 자, 시장 얘기 안 하고 넘어갈 수 없습니다. 시장 얘기 좀 하고 넘어가야 되겠는데요. 오늘 전체적으로 보면, 대형주 쪽이 굉장히 괜찮았어요. 오늘은 삼성전자라든가 현대차, 기아차, 그 다음에, 좀 낙폭이 가했던 종목군들 위주로서의 좀 빠른 반등이 좀 나온 장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네네. 오늘 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전반적인 부분과 좀 뚜렷한 특징이 있다면 꼽아서 좀 얘기를 해주시죠. 네. 일단 뭐 금융시장 같은 경우는 지난주 금요일에 안도감에 의한 반등이 오늘 장에도 이어졌다. 뭐 요 정도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컸죠. 아무래도 대외적인 이벤트들, 미국의 FOMC 회의라든지 일본의 조기 총선 등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굉장히 많았었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이 컸었고, 무엇보다도 제일모직이 상장이 되면서 시장의 수급이 제일모직 한 종목에만 너무 많이 쏠리다 보니까 지수를 조금 왜곡시켰다. 다만 이제 말씀드렸던 해외의 두 가지 이벤트들 다소 좀 무난하게 마무리되는 수준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제일모직에 대한 쏠림 현상도 이번 주부터는 조금 완화될 것이다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왔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이벤트는 크게 무리 없이 넘어간 부분은 다행스럽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이제 금요일의 반등이 연장된 부분은 지난주에 국제유가가 반등한 영향이 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WTI 같은 경우 바닥권에서 5%대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국제유가가 현재 시점에서 이제 바닥을 친 것이냐? 아직은 모르죠. 글로벌 유가의 치킨 게임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전 저점을 다시 한번 이탈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번 주에 만약에 유가가 빠른 반등은 아니어도 바닥을 잡는 모습만 나타나도 시장에는 좀 안도감을 줄 수 있는 요인이 되겠다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그렇다고 해도 뭐 외국인의 투자자, 국내 시장에 적극적으로 들어올 여건은 아직까지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수출 기업의 실적 둔화라든지 무엇보다도 지금 4분기에 실적 쇼크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관점에서 외국인은 기관 투자자보다 또 실적에 더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생각해 봤을 때는 시장이 안정된다고 해서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들어올 여건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재 시장의 상승이 이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코스피 1970포인트에서는 저항을 맞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유가와 함께 체크해볼 부분은 환율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FOMC 이후 그리고 일본의 조기 총선 이후에 우리가 걱정했던 것이 달러의 급격한 강세 혹은 엔화의 급격한 약세였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다행스럽게도 달러나 엔화가 급격하게 강세나 약세로 가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환율이 좀 안정이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유가가 바닥을 확인하는 좀 그런 움직임을 보여준다면 시장은 완만하게 우상향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주의 변수는 역시 환율과 유가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환율과 유가의 변동성을 또다시 한번 체크해보자.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환율이든 유가든, 멘토님께서 또 그런 얘기도 해주셨어요. 지난주에. 일단은, 추이를 봐가면서 해야지 미리 선제적 대응을 할 필요는 없다. 네네. 이런 얘기를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뭐 정확하게 하여튼 맞춰주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양진승 멘토님, 지금 환율하고 유가 조금, 유심히 좀 체크해보자. 앞으로도 조금 유심히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 했는데요. 네. 결과적으로 지금, 어찌됐든 박스권 하단을, 극복을 하고, 지금 다시 장은, 어떻게든 지금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죠. 네. 이 상승세가 언제까지 조금 이어질 건지, 아니면 진짜 연말, 랠리, 즉, 배당 랠리가 좀 나올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짚어주시면서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한국 증시에서 올해 하반기를 지배했던 가장 문제점이 뭐였냐면 미국의 금리 인상 문제였습니다. 내부적으로. 왜 그러냐면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거기에 가장 취약한 구조를 보이는 아시아권의 특히 한국 같은 신흥국들에 대한 우려감들이 외국인들의 매수세를 위축시키거든요. 그 문제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만 나오면 외국인 투자자들 중에 특히 선물 매도세가 강하게 나왔었습니다. 시장에서. 근데 그것이 이제 이번에 FOMC 회의를 통해서 소위 비둘기파가 우세를 보이면서 적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미국 시장에 금리 인상이 없는 것으로 일단 판단돼서 안도랠리가 좀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최근에 FOMC 전에, 시장 전에, 바로 전에 유가가 급격한 하락을 보이면서 경제 우려감이 글로벌 마켓에 대두를 했었는데 이때에 이제 지지난주에 외국인들이 우리 커러블 데이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약 한 2조 정도의 물량을 내놨었습니다. 현선물 시장에서 상당히 강력한 매도를 좀 보였었는데 그로 인해서 종합지수가 1900선을 하회하는 그런 현상들이 좀 보였었죠. 그리고 나서 FOMC 회의 이후에 금리에 대한 문제가 안도로 들어가면서 사실 유럽 시장이나 이런 부분에서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대두는 되고 있지만 그러한 부분은 ECB의 부양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소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관점인 것 같아요. 이런 측면에서 외국인들의 매도세는 연말로 가면서 그렇게 크지 않게 나타날 것으로 일단은 보입니다. 일단락된 거로 보이고
막간을 이용해서 국내 기관들이 1900선 아래에서 강력한 매수를 보이면서 특히 연기금이 올해 그 매수를 해야 될 어떤 그 규모 이러한 부분을 마지막까지 지금 채워가는 그런 현상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오늘도 국내 기관이 1,800억 매수를 보이는데 그중에 연기금이 1,000억 넘게 매수를 했습니다. 이런 모양을 보면 이것은 오늘뿐만이 아니고 지난주부터 이미 일주일 동안 1900선에서 연기금을 중심으로 한 국내 기관들이 강력한 매수를 구사를 해왔다. 이 부분이 외국인들이 매도세가 국내 수급에서 봤을 때 주춤한 틈을 타가지고 상승으로 끌고 나가는 이러한 현상은 결국은 배당을 노린 투자가 이미 들어오고 있다. 그리고 그 랠리가 이번 주에 배당을 3일 앞당겨 놓고 시작되고 있다. 보통 이런 경우에 경험적으로 보면 배당을 다 받고 그리고 배당 락 시세를 갖다가 바로 회복하는 경우가 많이 보입니다. 근데 지금 글로벌 마켓의 환경이 나쁘지가 않거든요. 또 글로벌 마켓도 지금 유럽 시장도 그렇고 점진적인 상승으로 몰고 가는 분위기고 특히나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얘기 나눌 그런 부분들이지만 배당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뒤로 주가가 밀릴 그러한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아 보인다. 이런 경우에는 보통 배당 락 시세를 회복하는 그러한 강한 현상이 연초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은 걸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연초까지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근데 해마다 보면, 멘토님, 연초가 별로 좋지는 못했어요. 벌써 한 2년째, 2012년도도 그랬고, 2013년도, 2014년도 연초가 매번 안 좋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는 조금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시는 거죠? 지금 전체 시장 조명을 보면, 일단 1900선에서 배당 락이 되더라고 하더라도, 0.7%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1960선에서 만약에 배당 락을 한다 그러면은 20% 이내가 되거든요. 그래도 1900선이 지지가 되는 양상이 보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봤을 때 주가가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하락 쪽으로 작용할 요인은 그렇게 크지는 않아 보이고요. 글로벌 마켓이 이제 어떤 형태로 이제 가느냐가 문제인데 미국 시장이나 유럽 시장의 흐름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특히 1월 달에 ECB 같은, 유럽 같은 경우는, 부양에 대한 효과들이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좀 긍정적인 마인드로 접근을 하는 게 좀 좋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긍정적인 마인드. 증시에서는 꼭 필요한 마인드라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1월달이, 2013년도도 1월달에 장대 음봉이 좀 나왔고, 2014년도도 1월달에 좀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마다 장대 음봉이 나오는 건 아니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역사적으로 반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올해도 1월달에 장대 음봉이 나올 것이다. 이거는 그냥 단순 논리죠. 그걸 믿으실 필요는 없고, 제가 양경석 멘토님 말을 토대로 참고해 본다면, 결과적으로 1월 증시, 결과적으로 나쁘지 않을 것 같이 보입니다. 일단은 그런데, 이 부분은 먼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인전 멘토님. 네. 일단 매도 규모는 줄었어요, 외국인들이. 네네. 매도 규모는 줄었는데, 매도를 멈추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매도는 멈추고 있지 않고 매도 규모는 줄었다. 그렇다면 다시 매도 규모를 키울 수도 있다는 얘기고, 네네. 이제 매수로 돌아설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매수로 돌아설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은 사실 연장인데, 사실 모든 모멘텀이, 그러니까 실적만 좋으면 다른 악재는 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내 기업의 4분기 실적이 좋다라고 한다면 러시아 악재가 있던 그릭스 악재가 있던 환율이 있던 의미가 없습니다. 외국인은 무조건 국내 시장을 삽니다. 하지만 4분기 실적이 지금 3분기 대비해서 개선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고 역사적으로 매년 반복되는 흐름을 보면 4분기의 실적이 항상 안 좋았어요. 근데 이번 4분기라고 뚜렷이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라고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고 연말에 미국의 소비 시즌이나 이런 부분에 긍정적인 영향 일부 업종은 받겠죠. 하지만 코스피가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호재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 있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환율과 유가가 안정이 됐을 때는 외국인이 순매수로 전환을 한다라는 얘기는 아니고 매도 규모를 어느 정도는 줄이겠다라는 관점에서 지금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최근에 나타나는 흐름은 중동계 자금이에요. 중동계 외국계 자금이 아주 적극적으로 국내 시장에서 이탈하는 모습들. 아무래도 유가가 떨어지니까 투자 심리가 가장 빨리 악화되는 부분이 중동 쪽이겠죠. 그래서 중동 쪽의 매도가 일단은 안정이 돼야지
기업들이 외국인의 전반적인 매도 규모가 조금 안정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어쨌든 아직까지는 외국인이 국내 시장에 적극적으로 들어올 여건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외적 악재 요인보다는 실적이 우선이다. 그런데 실적에 뚜렷한 개선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자,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들보다 지금 이제 거래일수로 보면 지금 이제 한 4거래일 정도가 남았죠.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를 제외하고는 딱 4거래일 정도가 남았는데 이 4거래일 동안 우리가 어떠한 모습들을 보일 건지 미리 예측해 봐야 되는 구간까지 와 있습니다. 별로 남지 않은 우리 올해 증시,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큰 포인트를 할 수 있겠죠. 오늘 이슈인데요. 그 부분 살펴보면서 다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년 증시가 종착역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올 초 한국 증시는 코스피 2100선 돌파의 꿈을 안고 출발했지만 각종 대내외 변수에 흔들리다 박스권을 탈출하지 못한 채 마무리하게 됐는데요. 코스피가 연초 출발점을 회복하기는 어려워진 상태지만 올해 증시가 얼마나 유종의 미를 거둘지가 이번 주의 관심거리입니다. 이처럼 국내 증시가 박스권을 이어가는 동안 배당주는 양호한 성과를 내면서 꾸준히 자금몰이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19일 삼성전자는 전년 대비 30에서 50% 배당 증대를 검토 중이라고 밝히면서 증권업계에서는 삼성전자의 배당 확대 정책이 다른 기업들의 배당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증권사 추천 종목에는 배당 관련주들이 주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다시 돌아온 배당 시즌. 과연 어떤 배당주에 투자해야 따뜻한 새해를 맞이할 수 있을까요? 연말 배당 투자 전략과 유망 종목까지 잠시 후 공개됩니다. 예, 배당 전략 좀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연기금에서 배당을 받기 위해서 들어온 것 같아요. 그리고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수익 구조상 수익에 대한 명확한 증빙 자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들이 또 의결권 행사를 하기 위해서라도 연말 시즌 배당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좀 가장 크게 좀 참고해 봐야 될 지금 남아있는 가장 큰 이슈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오현진 멘토님께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결국은 이제 이들이 의결권 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배당에 대한 부분들을 관여해가면서 들어온다는 얘기인데 네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공매도 현상은 거의 나타나고 있지 않고 오히려 쇼커버링이 좀 들어오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죠?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과연 연말까지 조금 이 연기금이 구원투수로서 막판까지 힘을 좀 몰아줄 것인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네네. 과연 힘을 몰아준다면 어느 쪽으로 힘을 좀 많이 몰아줄 것인지 이것도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잘하시니까 제가 더 많이 여쭤보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뭐 배당 모멘텀 전에 이제 말씀해주신 부분을 먼저 언급을 드리면요. 사실 연기금이 그동안 지수 하단을 견조하게 지지해줄 것이다, 시장을 견인할 것이다라는 기대감들 매년 나오는 것 같아요. 지수가 떨어질 때마다 연기금이 받쳐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연기금이 사실 존재하는 이유는 국내 시장을 받쳐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건 아니겠죠.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의 패턴을 보시면 연기금이 결국은 저평가된 종목을 매수해서 장기적인 홀딩 관점을 가져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떨어질 때 대형주 위주로 수급이 들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최근에 보시면 연기금의 매매 패턴이 약간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일부 모멘텀이라든지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군으로 단기적인 매매도 하는 것 같고 매매 회전율도 예전보다는 조금 더 빨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기금이 산다고 해서 이제 지수를 무조건 받칠 것이다 라는 관점보다는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 수익률이 나기 위한 전략을 짜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해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연기금이 1900포인트를 지지해 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는 것은 약간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배당 이슈에 대해서 간단히 점검을 해보면 연말이기 때문에 이제 배당 이슈는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 매수를 하셔야 배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배당주 투자를 아직 하지 않으신 분들은 조금 서두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올해보다는 예년보다 관심이 좀 확대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만큼 배당을 많이 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확대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작년에는 코스피 200 기업들이 시가 배당률이 약 1% 정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0.2%포인트 정도 증가한 1.2% 정도의 시가 배당률을 보여줄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 특별 배당금 명목으로 30에서 50% 정도 배당금을 확대하겠다라고 밝혔죠. 그러면 배당금이 주당 약 2만 원 정도, 시가 배당률 1.5% 수준이기 때문에 충분히 의미가 있겠다. 삼성전자가 배당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삼성전자 종목 자체뿐만이 아니라 국내 대기업의 배당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같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배당주를 관심 가져야 되는 이유들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일단 신배당 지수가 발표가 되면서 배당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좀 호전이 되고 있고, 최근까지도 배당주 펀드로의 주식 매수 자금이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어요. 배당주 펀드로 자금이 유입되니까 결국 그 자금으로 배당주를 사겠죠. 그렇다면 배당주의 추가 상승 가능성을 염두에 두실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이고, 연기금의 주주권 확대, 앞서 잠시 말씀해 주셨던 부분입니다. 연기금이 이제는 뭐 단순한 그 시세 차익 투자뿐만이 아니라 주주 환원 정책을 하라고 기업을 압박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배당 확대에 대한 기대감으로 계속해서 연결될 수 있다라는 부분. 추가적으로 정책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기업소득 환류 세제가 시행되면서 투자와 배당 등의 이익이 저조할 경우, 그러니까 이익 대비해서 투자나 배당을 적게 할 경우 법인세를 추가로 물리기로 했어요. 이런 부분들은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기 때문에 앞으로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 확대 정책들 조금 더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잉여 자금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과세를 더 하겠다, 배당하지 않거나 그다음에 그것을 쓰지 않으면 과세를 조금 더 하겠다, 이런 어떤 세금에 대한 부분들이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배당에 대한 부분들이 확대 정책이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이런 정책적 모멘텀이 아마 지금의 어떤 증시를 약간 부양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이 얘기는 여기까지 좀 접어두고요. 자, 양경석 멘토님, 네. 양경석 멘토님 보면 시장에서 이 큰 손들이라고 불리죠. 개인 큰 손들의 네. 움직임을 참 잘 파악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좀 여쭤보겠는데요. 사실은 배당이라는 게 배당락도 있고, 그죠? 네, 그럼요. 금융 과세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큰 손들은 오히려 이 배당을 받지 않고 빠져나가는 피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많이 맞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번에도 과연 큰 손들이 과연 연말까지 이 배당을 받기 위해서 남아 있을까요? 저는 좀 피해 나가는 경향이 오히려 더 크다고 개인 보여집니다. 투자자들은 좀 세금에 대한 문제들 이런 예.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민감한 부분들이거든요. 예, 그렇죠. 근데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조금 쉬울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한국의 증권 시장이 선진화를 앞두고 가면서 배당의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과거에 10여 년 전만 해도 배당률이 이렇게 크게 나오지는 않았었습니다. 근데 투자가 이제 장기 투자가 정차가 되기 시작하면 소위 이제 뮤추얼 펀드라든가 장기 투자를 하는 그런 펀드에서 배당 투자 모형을 가지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결국은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들이 실적이 좋은 회사고, 그리고 향후에 성장 가능성도 많은 회사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투자의 성향들이 정착화되는 단계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별히 기관 투자가의 영향력이 증대가 되면서 기관 투자가 비중이 월등히 이제 늘어나고 있는 선진 시장으로 갈수록 그런 비중을 가져가게 되는데, 기관 투자가가 비중을 늘려갈수록 배당에 대한 압력을 많이 집어넣게 됩니다. 아까 우리 예멘토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특히나 연기금이나 모든 그 펀드들의 그 수익률을 결정을 할 때 배당까지 감안을 다 해서 하는데 그 배당이 시원찮을 경우에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최근에 올해 같은 분위기가 배당에 대한 부분이 이제 주주 환원 정책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자사주 매입하고 그다음에 배당입니다. 그런데 이 현금 동원력, 소위 투자에 대한 어떤 메리트가 많이 반감을 했고 투자의 불확실성이 클 때 기업들이 현금을 유보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 많은 현금을 가지고 혜택을 볼 수 있는 정부에서 자꾸 그런 것들을 또 주주 환원 정책을 또 적극적으로 장려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가장 손쉽게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자사주 매입과 배당인데, 대표적으로 이번에 삼성전자가 그 두 가지에 아주 우리 한국을 대표하면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2조 자금 2조를 자사주 매입을 하면서 동시에 또 오늘 배당을 또 획기적으로 또 늘려서 약 한 이제 계산상으로 한 2만 원 정도가 배당이 예상이 되는데 30%에서 50% 정도 배당을 증대를 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비록 삼성전자 한 부분만 아니라 지금 현재 한국의 웬만한 기업들, 배당 성향을 가진 기업들이 이러한 추세로 나간다는 것을, 그만큼 현금 동원력과 현금이 지금 그 정도 가지고 있고
이러한 부분에서 하나의 모션을 취할 수 있는 그러한 패턴이 된다. 이러한 부분을 생각을 했을 때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3일 정도 남았는데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가진 자의 논리에서 내가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팔고 넘어갈 것이냐 사가지고 그냥 가지고 넘어갈 것이냐 배당까지 받고 넘어갈 것이냐 할 때 외국인들이 국내 시장에서 지금 어느 정도 포션들이 다 있기 때문에 구태여 그 글로벌 마켓이 시장이 상태가 나쁘지 않으면 배당을 갖다 망쳐가면서까지 넘어갈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도 그냥 가져가는 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마켓의 분위기가 나쁘지 않으니까. 그리고 국내 기관들은 이참에 배당을 딱 받고 내년도에 상황이 크게 1월 달에 뭐 급변을 해가지고 악화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많다 그러면은 뭐 결산을 서둘러서 하겠지만 지금 펀드의 움직임들이나 기관들의 움직임들은 그런 모양새는 아니다. 단지 개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이 크게 작용을 하지는 않습니다. 배당도 받아 얼만데?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장기 투자하지 않는 분이 이상 단기 투자하는 분들이 무슨 큰 의미는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없는데 시장 자체를 좌우하는 부분은 메이저들이 좌우한다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과 연기금을 유시로 한 기관의 이 노력은 배당을 확실하게 받고 넘어가는 이 노력은 지수상에서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따가 좀 말씀드리겠지만 삼성전자 주봉을 보시면은 그러한 부분이 명확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럼 이렇게 얘기를 좀 정리를 해볼게요. 배당을 받지 않으려는 세력이 있다면, 그렇죠? 이게 뭐 어떤 큰 손이 될 수도 있고요, 외국인이 될 수도 있고 기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당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쪽과 배당을 받고자 하는 쪽이 지금 두 쪽에서 심각하게 대립을 펼치고 있다면 어느 쪽의 힘이 더 크냐에 따라 시장의 방향성은 흘러가도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예. 자, 그럼 여기까지 얘기를 좀 정리를 해보고요. 그러면 두 분 다 배당 성향에 대해서는 증시의 긍정적인 부분이 될 것이라고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죠? 네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지금 정리가 되고 있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가 토픽을 한번 꼽아보자고요. 지금 배당 성향이 굉장히 좋은 회사들이 많습니다. 네네. 예를 들면 기존에 이때까지 S-오일이라든가 배당 성향이 굉장히 좋았는데 사실은 S-오일 쪽은 이제 좀 배당에 대해서 좀 기대를 안 해봐야 될 것 같고, 그죠? 네네. 실적이 워낙 좋지 않다 보니까. 자,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이런 얘기도 돌아요, 사실은. 네네. 현대차는 배당을 주주들에게 배당을 많이 안 하기 위해서 지금 한국전력 토지 매입을 굉장히 크게 했다. 네. 그죠? 크게 했다. 그러니까 잉여자금 별로 없어서 배당을 크게 안 해도 세금은 크게 맞지 않는다. 그죠? 그런데 삼성전자는 거기에 실패했기 때문에 자, 그럼 기업 이미지라도 제고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배당 성향을 크게 가져가겠다. 요 얘기가 됐다라고 지금 시장에서 나왔던 그런 컨스피러시 이론, 즉 음모 이론도 좀 있습니다. 네네. 자, 이런 상황에서 자, 그럼 삼성전자가 지금 배당을 크게 한다. 근데 개인 투자자들이 사실 삼성전자를 많이 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죠? 네네. 그러면 이 배당을 노리고 봐야 될 토픽을 하나 꼽아 주신다면 어떤 종목이겠습니까? 네. 그래서 일단은 종목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배당주에 대한 투자 전략을 좀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무조건 고배당이라고 해서 접근하는 것은 당연히 좀 무리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시가 배당률 10% 뭐 종목이다. 굉장히 고배당입니다. 예.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나만 알고 있는 건 아니죠.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주가에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배당주를 보더라도 배당은 플러스 알파적인 개념으로 가져가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시가 배당률 약 3, 4% 이상 주는 종목 중에서 실적이라든지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로 선별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배당주에 대한 투자를 하시되 그 외에 모멘텀이 있는 종목을 좀 주로 보자.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에 뭐 적합할 것으로 생각되는 업종, 저는 사실 SK텔레콤을 가장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있어서 이제 단통법에 따른 수혜를 최대로 볼 것이다라는 기대감, 실제로 요즘에 번호 이동에 대한 부분들이 급감했거든요. 그렇다면 기존의 가입자를 가장 많이 확보하고 있는 SK텔레콤의 장기적인 성장 동력은 유효하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사물인터넷 시대에서 주요 플랫폼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통신사가 SK텔레콤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 시즌에서는 이제 실적이나 성장에 대한 모멘텀을 같이 가져갈 수 있다. 특히 SK텔레콤은 현재 시가 배당률 약 3.5% 정도 통신주 중에서 가장 고배당을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충분히 관심 가질 수 있을 만한 종목군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한 종목 추가적으로
양으로 보자면 한국전력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은 현재 한국전력이 배당을 약 900원 정도 줄 것이다. 그래서 작년 대비 90원 대비 한 10배 이상의 배당을 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 정도까지는 주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약 500원 정도의 배당만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작년 대비 5배 수준의 배당이기 때문에 충분히 배당 매력 부각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한국전력 급락 후에 올라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가에 연동해서 이제 전기세를 낮추겠다라는 부분인데 이게 연동해서 전기세를 낮춘다는 게 무조건적인 악재는 아니에요. 반대로 생각하면 나중에 유가가 반등했을 때는 전기료를 쉽게 올릴 수 있죠. 그만큼 고정비에 대한 부담이라는 측면이 적어진다라는 측면에서 장기적인 성장 모멘텀은 유효하다. 그래서 현재 배당 관심주로는 SK텔레콤과 한국전력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둘 중에서 하나를 꼽아주신다면 SK텔레콤 쪽으로 봐도 될까요? 네, 뭐 그렇다면 SK텔레콤 쪽으로 조금 더 알겠습니다. 힘을 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똑같은 질문을 양경석 멘토님께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배당, 사실은 현대차, EUB, 사무비 이런 것들이 배당을 굉장히 많이 줬어요. 우선주가 낮죠. 예. 그렇죠. 우선주가 배당이 크죠. 예.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배당 탑픽이 어떤 종목? 대형주 중에서 우선주에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좀 있습니다. 대형주를 짧은 그 배당에 투자하는 그런 부분들은 삼성전자 우선주 정도도 괜찮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를 이제 보통주 기준으로 보면 오늘 그 가격이 134만 5천 원인데 연말 연초에 잘하면 140만 원대 돌파를 시도를 나올 것으로 저는 일단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이유가 삼성전자는 상징성도 있고 그다음에 워낙 강력한 그 모멘텀과 그다음에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도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삼성전자가 130만 원대 잠깐 밑으로 들어갔었는데 이번에 강하게 치고 올라오면서 134만 5천 원, 아마 140만 원 근처까지는 일단 시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럴 경우에 우선주를 가지고 배당 전략을 세우시는 게 더 좋다고 보고요. 삼성전자 외에 아까 말씀하신 SK텔레콤이나 몇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그보다도 중소형 주 중에서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눈여겨보시면 내년도 성장이 예상되는 그러한 종목은 오히려 배당 투자뿐만이 아니라 내년도 실적을 이제 1, 4분기 실적을 겨냥해서 4, 4분기 실적을 겨냥해서 4, 4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좀 괜찮아지는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중소형주 선별하는 전략이 조금 더 시장에서는 좀 더 유리할 수 있다. 그래 하려면 대형주 중에서 손을 들려면 아예 굵직한 것 중에서 삼성전자 우선주라든가 우선주에 대한 배당 메리트를 가지고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제가 오늘 월요일 방송하면 참 편합니다. 이 두 분은 가장 명확히 얘기를 해주시는 분이죠. 사실은 제가 이런 부분들을 좀 팍 꼬집어드려야 시청자분들이 이해가 쉽습니다. 그죠? 지난주에 CES에 대해서 이슈가 나왔을 때 제가 탑픽으로 멘토님께 여쭤보니까 하이비전 시스템을 어떤 분이 꼽아주셨어요. 하이비전 시스템이 금일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짚어드려야 결국은 시청자분들이 확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참고해 보시면 이 프로그램 고정하셔야 된다는 그 말씀 강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는 여기까지 좀 마감을 드리고요. 이제 우리 멘토님들 수익률 점검 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2월 22일 오늘 출연자 분들의 포트폴리오를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진 멘토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대차 오늘장 0.59% 상승하면서 손실폭 축소하는 모습입니다. 보유 의견 여전히 주셨고요.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시는 얘기도 계속 전해주셨습니다. 예, 다음은 양경석 멘토님 포트폴리오입니다. LG 디스플레이가 지난 17일 장중 손절가를 터치하며 아쉽게도 매도 확정 처리되었습니다. 여기 잠시 뒤에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에는 포트폴리오 수익률 베스트입니다. 예, 2위가 조민규 멘토네요. 네페스가 9.3% 수익률로 2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3위는 장대진 멘토의 코라홀딩스고요. 정재용 멘토의 SM이 각각 5.9% 수익하면서 공동 3위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4위는 손대상 멘토의 NC소프트가 4.2%로 예, 상위권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위는 과연 누구일까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닛 테스트입니다. 유닛 테스트가 계속 지금 유닛 테스트가 좋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규 멘토 유닛 테스트 15.8% 수익률 기록하면서 또다시 1위에 재등극했습니다. 정규 멘토님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누적 수익률 베스트입니다. 1위는 조민규 멘토가 20.5% 누적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1위고요. 당연히 1, 2위를 종목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하겠죠. 그죠? 이정수 멘토가 14.5% 2위고요. 3위는 장대진 멘토가 7.5%의 누적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명예의 전당입니다. 조민규 멘토 유닛 테스트죠. 바로 100% 확정 수익률로 명예의 전당을 빛내고 있는데요. 자, 이 부분 여러분들의 수익률을 지금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장에 또 어떤 수익률의 변동이 있는지 기대를 하시면서요. 계속 얘기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지난주에 손대상 멘토한테 네페스 계속 재편입할 생각 없느냐고 계속 물어봤었는데 네페스가 좀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뭐 개입하는 것이 별로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만은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데 도움이 되도록 제가 계속해서 어떤 조력자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현준 멘토님한테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대차를 계속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시고요. 녹십자는 편입이 안 됐나요? 녹십자는 편입됐습니다. 예, 녹십자가 지금 수익 중이시군요. 예. 현대차하고 녹십자 요거 AS 좀 짧게 해주시죠. 네. 예. 현대차가 단기적인 조정 후에 지루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굉장히 지루하게 움직이고 있죠.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포트 자체가 이렇게 많지도 않은 수준이기 때문에 굳이 교체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굳이 지루하다고 팔지는 않겠습니다. 상승이다 하락이든 어쨌든 방향성이 나와야 그때 매도 결정이 나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난주 언급했던 부분에서 역시 변한 것은 아직도 없습니다. 역시 이번 주에 관건도 엔화가 될 가능성이 높죠. 엔저가 급격하게 진행되지 않는 이상은 원만한 반등 좀 가능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앞서 잠깐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현대차의 배당이 또 하나의 관건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작년 대비해서 현재 배당을 약 30% 정도 증대해서 2,500원 정도는 주지 않을까라고 살짝 이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이 현실화가 된다면 분명히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해서 좀 가져가 가도록 하고요. 일단 차트를 잠시 보시면은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16만 5천원 부분을 지지하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6만 5천 원을 지지하는 이상은 여전히 매도할 생각은 없고요. 그래서 상승하게 된다면 19만 원까지 단기적으로 노릴 수 있는 관점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녹십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뭐 현대차와 마찬가지로 약간은 제한된 좀 등락 흐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점차적으로 수렴 형태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시세를 줄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역시 지난주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변함은 없습니다. WHO-호양 백신 매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들, 혈액제제 부분의 점유율이 확대되고 있다는 부분들, 특히 세계 백신 시장 같은 경우 연평균 7%의 성장을 2020년까지 보여줄 것이기 때문에 역시 긍정적인 관점 유지하도록 하고요. 특히 지금 차트의 모습이 약간 수렴 형태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수렴이 끝나게 되면 위쪽이나 아래쪽은 방향성이 나올 것 같은데 최근에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좋기 때문에 상방으로 방향성 잡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 자회사인 녹십자 MS가 연속적인 상한가를 보여주고 있죠. 그 부분에 대한 호재도 약간 좀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고 현대차와 녹십자 역시 뭐 무리 없다라는 관점에서 여전히 홀딩 관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대차와 녹십자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셔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소개를 마감해 주셨습니다.
LG 디스플레이 아깝습니다, 영상 멘토님. 이거 뭐, 네. 손절선 너무 짧게 잡으셨나요? 네, 손절을 좀 짧게 예, 잡았는데 너무 짧게 잡으셨어요. 시장이 조금 불안해가지고 예. 전체적으로 지난주 시장이나 이제 움직임들이 조금 불안해서 손절가를 제가 조금 짧게 잡아서 빨리 대처하는 쪽으로 택했기 때문에 예. 그냥 손절 처리가 됐는데요. 참고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일단 그 36,000원대를 못 넘어가고 주가가 밀리는 모양이 좀 보였거든요. 일봉을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그 주가가 약간 피곤한 모습을 약간 띄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21선을 터치를 하면서 21선 아래로 들어와가지고 주가가 방향을 못 정하고 이게 이제 상승으로 이 돌파를 나오려면 거래가 더 되면서 올려쳐야 되는데 그런 현상이 못 나오고 있어가지고 일단은 물러서야 될 시점으로 판단이 되고요. 조금 시간을 가지고 보면 이 주봉상으로도 보면 주봉상으로 약간 좀 애매한 그런 그 분위기가 좀 보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조금 끌어갈 수도 있고 지난주 이제 음봉이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뭐 추가적인 하락으로 가는 건 아니지만 수익률 게임에서는 상당히 좀 뒤처질 수가 있겠다. 이런 부분에서 일단은 약간 관망적인 측면을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 지난주 월요일 날 제가 말씀드렸던 위닉스 종목이 편입은 안 됐었는데 이제 지난주에 다른 프로그램에서 제가 이제 편입을 좀 시켰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AS를 좀 해드리자면 위닉스 같은 경우는 14,000원대에 10일 이동평균선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상승을 끌고 가려고 하는 모양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지난주 월요일 날 말씀드린 대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상승 쪽에 무게를 두고 편입을 해나가시면은 괜찮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LG 디스플레이하고 편입이 되지 않은 위닉스 얘기까지 짤막하게 AS를 해주셨습니다. 시청자분들 참고 많이 하시고요. 자, 이제 두 분의 히든카드 궁금한 시간이 왔습니다. 히든카드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예, 일단은 바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엔진 멘토님, 네. 오늘 들고 오신 히든카드 추천 포인트까지 좀 설명해 주시고 가격 전략까지 좀 제시를 해 주시죠.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토비스입니다. 저는 주로 코스피 종목을 좋아하는 편이기는 한데 코스닥 시장에서도 흐름이 있는 종목은 제한적으로 한번 공략을 해보자라는 관점이고요. 토비스 같은 경우에는 LCD 모듈과 터치 패널 그리고 특수 모니터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특히 토비스의 투자 포인터는 산업용 모니터 중에서도 카지노 모니터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투자 초점을 맞춰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카지노 모니터 부분에 꾸준한 매출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카지노 모니터 매출은 작년 매출 약 60억을 바닥으로 올해 80억, 내년 100억까지 매년 20% 이상의 고성장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특히 고가형 카지노 기기의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부분 긍정적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커브드 모니터의 신규 공급에 대한 기대감인데요. 커브드 모니터라는 것은 이제 약간 휜 모니터를 말하죠. 최근에 커브드 TV의 판매량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커브드를 시키는 이유는 몰입도를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카지노라는 것도 몰입도가 높아지게 된다면 손님이 그 카지노 기기 앞에 정착한 시간이 높아지고 그만큼 카지노의 매출도 높아진다라는 관점에서 현 수준에서 커브드 모니터의 매출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다 판단하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신규 고객사 확대로 실적의 안정성을 확보할 것이다라는 부분입니다. 주요 고객사인 발리 이외에 WMS로의 이제 제품 공급이 좀 시작되고 있는 모습들, 앞으로도 고객사 다변화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 수준에서 매출 다변화에 따른 안정적인 실적 개선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끝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그동안 상상이 좀 차트를 보시면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담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올해 EPS가 약 1,800원 정도 예상이 되거든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는 PER이 9배 수준에 불과합니다. 과거 컴투스를 보시면 굉장히 크게 올라올 수 있었던 것이 그만큼의 실적이 받쳐줬기 때문이거든요. 토비스도 역시 그간 주가 상승 많이 있었지만 실적이 그 상황을 뛰어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긍정적인 모멘텀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최근에 큰 흐름에 있어서는 하락 후 다시 반등하는 모습인데 하락할 때 시장이 밀릴 때 같이 밀린 것이지 특별히 악재가 있어서 밀린 것은 아니다라는 관점에서 추가 상승 가능하다 판단하고 있고요. 가격적인 전략은 제가 매수가는 16,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종가 16,200원이기 때문에 내일 급등하지 않는 한은 편입이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목표가는 일단 1차적으로는 차트상이니까 전 고점까지 봐야겠죠. 그래서 18,000원까지 일단 기본적으로 노리고 18,000원 돌파하게 된다면 그때 가서 전략을 수정하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15,300원으로 좀 짧게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실적적인 부분이 좋지만
고가의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탈가는 조금 짧게 안정적으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원진 멘토님의 토비스 가격 전략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커브드 모니터로 인해 이런 카지노 쪽에서의 몰입감이 더해질 것이다. 자, 이 말이 가장 좀 와닿는 추천 포인트가 아닌가 그렇게 느껴지는데요. 자, 이번엔 양경승 멘토님께 추천 종목 듣고 그리고 가격 전략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추천드릴 종목은 윈스입니다. 136540. 윈스테크넷, 전에 명칭이 나우콤이었습니다. 정보보안 솔루션 회사인데, 무차입 경영으로 재무 구조가 상당히 안정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제일 많이 빠졌는데 실적 악화에 따라서 아주 과도한 그 가격 하락을 경험한 그런 주식이 되겠습니다. 근데 정보보안 솔루션 시장이 이제 앞으로 꾸준하게 확대가 될 그런 부분들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정보보호기술의 핵심 특허 기술력을 이미 확보하고 특허가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본 시장 진출이라든가 향후에 사업의 성장성이 좀 많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주봉상에 보시면 굉장히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이게 2014 작년에 23,000원까지 올라갔던 주식인데 주가가 거의 6,800원 수준까지 많이 빠졌는데, 이 빠진 이유가 뭐냐면 올해 실적이 좀 3분기에도 좀 안 좋게 나왔었고 몇 번에 걸쳐서 이렇게 실적에 대한 부분을 얻어맞으면서 주가가 좀 빠져 있는 상태인데, 최근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회복하려는 그런 분위기가 보이고 있고요. 일봉상에 이렇게 보시면은 최근에 거래가 살아나면서 저점을 확인을 하고 21선이 이렇게 우상향으로 턴을 하는 이러한 과정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이제 이동평균선들이 정배열로 들어가고 기술적 분석을 한번 믿어보는 측면이 좀 중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돼서 당분간은 좀 짧은 매매 5일선에서 11선에서 매수, 그 다음에 위에 앞에 고점에서 매도하는 전략으로 단기간에 좀 대응을 하면 약 한 15%에서 20% 수익을 좀 추구할 수 있는 좀 안정적인 종목이 될 수 있겠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미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리스크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크지 않으라고 판단이 돼서 5일선에 매수. 그래서 매수 가격은 8,100원을 제가 제시를 해드리고 단기 목표가는 9,700원, 손절 가격은 7,300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윈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윈스가요, 우리 양경승 멘토님께서 얘기하셨다시피 나우콤에서 분할된 회사입니다. 아프리카 TV하고 윈스테크넷으로 분할이 됐던 회사인데, 주가가 좀 과도하게 빠진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얘기 잠시 뒤에 나눠보도록 하고요. 원진 멘토님께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 카지노 쪽에서 이 커브드 모니터에 대한 수요가 좀 있습니까? 이제 수요에 대한 기대예요? 아니면 수요가 지금 실제로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까? 네, 수요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지노 네. 모니터 부분의 매출 매년 약 20% 정도 수준의 개선 보여주고 있고 앞으로도 당분간은 그 정도의 개선은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커브드 모니터로 하면 아무래도 조금 더 재미는 있겠어요, 그죠? 이런 카지노를 할 때 몰입이 쫙 되니까, 그죠? 중간으로.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매출적 부분에서 연관시켜 본다면 카지노 업체에서도 매력적인 제품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저도 이번에 좀 잘 알았고요. 좀 주목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양경석 멘토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게 오늘 보면요, 보안 관련주 중에 윈스가 가장 많이 안 올랐어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파수닷컴이라든가. 다우데이터. 예. 그 다음에 예. 이스트 소프트, 라운시큐어 이런 종목군들을 보면. 네. 최근에 굉장히 좀 흐름이 좋았는데 반면에 윈스는 아직도 실적적인 측면이 좀 우려가 되는지 크게 가파르게 상승하는 모습은 아니에요, 보면. 네. 그런데, 자, 이 회사의 제품 중에 스파이더라는 게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네. 일본의 NTT 도코모라고 해서 그 통신회사 쪽에, 통신회사양 매출이 굉장히 좀 컸거든요. 그 매출이 줄어든 겁니까? 이번에 그 실적에 대한 부분은 조금 아직도 좀 저도 좀 의문스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예. 보통 이 회사가 실적이 나올 때 보통 수익률이 한 10% 정도가 되고 매출이 한 150억이 넘어가는데 의외로 이제 그 조금 실적이 안 좋았던 부분들이 올해
조금 처리가 좀 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은 좀 들어요. 예. 네, 정확한 내용은 좀 더 봐야 되겠지만은. 근데 이게 아프리카 TV의 이제 물적 분할된 회사란 말입니다. 네네. 그럼 아프리카 TV가 이렇게 지금 인기를 끌고 있다면 여기에 대한 보안 부분도 이 회사가 책임진다면 오히려 뭐 일감 몰아주기로 봤을 때는 앞으로 실적 개선이 될 거라고 저는 보여진대요. 그럴 가능성도 좀 있다고 봐야 예, 되겠죠. 예. 그런데 그렇죠. 이제 정보 보안 솔루션 시장 자체가 좀 변하기를 많이 겪었다고 판단이 돼요. 올해 들어서 특별히 이제 올해 그 경쟁 업체들이나 경쟁 구도가 정해지는 과정에서 그 기술적인 이제 아주 디테일한 부분들의 내용이 안으로 들어가면 상당한 부분이 있겠지만 이번에 40기가에 대한 그 특허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은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앞으로 끌어갈 수 있는 성장 모멘텀을 만든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것이 이제 뭐 바로 실적으로 연관이 되거나 그럴 가능성은 좀 덜하지만 한 분기적으로 봤을 때 한 2분기 정도. 그러니까 주가 모양을 보면 지금은 그 선점에 들어가는 기관들이 그것을 예상을 하고 선점에 들어가는 선침매적 성격을 가지고 있지 지금 시세가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확인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로가 순이익률이 한 10% 정도 되면은 로도 괜찮거든요, 이 회사가. 예. 이제 다른 것보다 재무적인 안정성이 굉장히 강한 회사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기관들이 아마 장기 포석을 가지고 조금 선침해적으로 좀 들어오는 거 아닌가 이런 부분에서 탄력이 소위 제로바를 받는 뭐 다우데이터나 이러한 부분보다 좀 늦게 나타나고 있다. 오늘 시장만 보더라도 수전 요새 정보 보안 문제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회사가 아직 이 기업이 주가가 크게 반영을 못 시키는 그러한 부분들은 그러한 잠재적인 우려감이 조금 아직 상존은 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좀 느린데 그런데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좀 거쳐나가기 시작하면 좀 달라지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예, 실적의 안개가 아직은 남아있지만 그 안개는 곧 거쳐질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 두 분의 히든카드 저도 결과가 좀 궁금한데요. 다음 주에 자세히 또 얘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신 두 분 보내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